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연결을 두고 홍천과 횡성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군 주민들이 최근 주민 동의 없이 추가 경과지가 선정됐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관광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즐기는 수상 스키들이 운영됩니다. 강릉시가 조성한 열린 관광지를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등의 제약이 늘면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안전한 캠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이슈앤피플에서 알아봤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7월 단수 사태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해 9월 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소양정 수장에서 물을 가져오는 4만 4천여 세대로 3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동해안에서 신가평까지 초고압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원 남부를 관통해 지나다 보니 노선에 포함되는 지역마다 반대 목소리가 거셀 수밖에 없는데요. 네, 최근 한전이 횡성 측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회의에서 추가 노선을 결정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20여 가구, 1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횡성군 공급면의 한 마을입니다. 평온하던 마을이 최근 한전이 추진하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초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옆마을이 최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른바 추가 경과대역에 선정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고압선이 지나갈, 특히 비 오는 날 고압선이 전기가 흐를 때 보면요. 엄청난 소리가 나요. 굉음이 난다고 할 정도로 그거는 좀 무서운 거거든요. 전력 수급을 위해 경북 울진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230km에 달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 500kV 이상급 초고압 송전탑 440기 중에서 80%가 도내에 설치됩니다. 특히 홍천과 횡성 사이를 지나도록 설계된 노선 탓에 양측 지역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횡성 측 위원이 불참한 입지선정위에서 공급면과 인접한 홍천 외곽 지역이 추가 경과지로 선정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700kV가 넘는 초고압 송전탑이 설치된 마을입니다. 이번 추가 노선이 그대로 확정되면 또 하나의 고압 송전선로가 이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횡성 지역은 이번 결정으로 3개 마을 400여 가구가 추가로 송전탑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결정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남쪽으로는 765가 지나가고 그 뒤로 또 500이 지나가면 섬이 되는 거예요, 섬. 그게 철회되지 않는 한은 한전하고 대화를 안 해요. 한전 측은 후보지 선정이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음 달 초 열리는 제18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역별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인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천에서도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노선 선정을 위한 진통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지가 강릉에 새롭게 조성됐다고 합니다.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이동식 주택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상 스키까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네, 시설을 이용한 장애인들의 호응도 높았다고 합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열린 관광지를 박건상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하얀 백사장이 시원스레 펼쳐집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일상에서 벗어난 기분을 만끽합니다. 시간만 내면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에게는 아직 먼 남의 일입니다. 강릉시가 이처럼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새롭게 열린 관광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우선 캠핑장의 문턱부터 낮췄습니다. 나무로 된 캠핑장 시설에 이동로를 만들어 휠체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보행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각도 법적 기준치보다 더 길고 완만하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체어에 아직 어색한 저도 지금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올라왔는데요. 이 데크는 물론 카라반 안쪽까지 이 휠체어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주택, 즉 카라반 내부 화장실도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개선됐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운영한 수상 휠체어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즐길거리입니다. 큰 바퀴를 이용해 모래사장은 물론 바다에 발을 담글 수도 있어 올 여름에만 이곳에서 1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이용했습니다. 네, 마침 오늘은 파도가 높아 직접 체험해 볼 수는 없지만 보행장애인들도 이렇게 특수 제작된 휠체어를 이용해 바다에 몸을 담글 수도 있습니다. 무장애 관광지 조성은 지난해 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습니다. 강릉은 나름 이제 열린 올림픽이나 그리고 이제 열린 관광지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접근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훨씬 많이, 그래서 이제는 맞게 뭐 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것들 뭐 이렇게 조금 바뀌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편적 관광을 위해 열린 관광지 사업을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셨던 분들 중에서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바다에 처음 들어가셨던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이 사업이 좀 보람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없는 무장애 관광도시로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강릉시가 이제는 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수돗물 단수 사태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해 이달 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소양 정수장에서 물을 가져오는 구역 내 4만 4천여 세대로 8월 본 고지 수준인 31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증 과정을 통해 수도 요금을 제외한 다른 항목의 개별 보상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오늘 14일부터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생애 첫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는 오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만 9세에서 13세 이하 어린이는 다음 달 14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또 임산부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14일부터 인플루엔자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늦은 밤 소음 등으로 현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거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한 캠핑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의 정용문 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최근 캠핑족이 늘면서 이에 따른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캠핑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사고는 주로 이제 현지에서 조리를 하니까요. 화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화재 사고, 그리고 난방기구를 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한 안전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4월 달에 우리 강원도 횡성군 캠핑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또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박도 요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사실 2020년도 2월 달에 차량을 개조한 캠핑카 튜닝이 이제 많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많이 이제 완화되면서 새로운 이제 관광 트렌드로 차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캠핑카로 개조한 후에 이제 오토 캠핑장으로 이제 유입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국에 경치가 좋은 뭐 강가라든지 바닷가, 뭐 계곡, 아니면 어촌, 부둣가 이런 데서 좀 무분별하게 캠핑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될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방치라든지 오폐수, 뭐 심지어는 분뇨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현지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좀 해결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안전사고나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안전한 캠핑 문화 조성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또 유의사항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 기회에 안전한 캠핑을 위한 좀 중요한 수칙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텐트 안에서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기구를 꼭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취침을 할 경우에 난방 기구는 반드시 꺼야 되고요. 바깥에 내놓아야 됩니다. 텐트 안에 들려두면 안 되고 바깥에 꼭 내놓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이제 가스를 이제 이용해서 조리를 할 때 과대불판, 아주 너무 큰 불판을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또 휴대용 가스통은 가스 버너 근처에 또 두면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문어발식 콘센트, 전기 콘센트를 사용을 삼가하시고 전기용품은 600와트 미만으로 사용해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캠핑족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나 당부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고캠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국 2,600개 모든 등록 캠핑장이 명단이 다 확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상세한 캠핑장에 대한 세부 정보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사이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캠핑을 가실 때 이제 필요한 음식이나 이제 장을 미리 구입을 해서 많이 가시는데 이왕이면 캠핑장 현지 소재지에 있는 시장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구입해 주시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핑을 통해서 지역과의 상생이랄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도 가능하니까 이왕이면 현지에 있는 시장, 슈퍼마켓 등에서 장을 봐주시는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 정영문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랜드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역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금 체불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강원랜드가 발주한 사회공헌센터, 하이원 루지, 탄광 문화공원 조성 공사 현장 인근의 식당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는데요. 강원랜드는 각 건설사에 추석 전 원활한 대금 지급을 당부하고 체불 발생이 확인되면 계약업체에 대해 기성금 지급을 중지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성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 0시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홍천군은 지난 8월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였지만 최근 확산세가 줄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또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인 미만,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완화 적용됩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5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 54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식당은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반찬 재사용 안 하기 등 5가지의 방역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 음식점입니다. 시는 안심식당에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고 방역 물품을 지원하게 되며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갓난아기가 버려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요일 전남 여수의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가 발견됐는데요. 쓰레기 봉투에 담겨진 채였습니다.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신생아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비정한 아기의 엄마는 하루 뒤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청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또 신생아가 발견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구조를 했습니다. 네, 이 신생아의 친모는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명 경시와 부모의 책임감 결여가 낳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